지방간 이 음식 먹으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암도 아닌데 뭐 간에 기름 좀 꼈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간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처리하고 저장,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번 손상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방간의 원인과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방간을 암도 아닌데 뭐 술만 끊으면 되지. 글쎄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당뇨, 암,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간은 하루에 약 5천여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처리하고 저장, 분해하는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는 간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지방간 환자가 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지방간이라는 질병이 당뇨, 암, 치매를 부르는 가장 심각한 질병, 즉 기저질환이라는 것인데요. 지방간의 원인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간은 저장과 분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분해하고 에너지로 쓰이게 하고 비상용으로 저장도 해요. 그런데 분해한 영양소가 에너지로 다 못 쓰고 쌓이게 되고 또 비상용으로 쌓아둔 영양소도 못 쓰이고 계속 지방의 기름으로 쌓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과식, 과음,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스트레스도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폭식과 음주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난 술 안 먹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죠? 술만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 최악인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식 흰쌀밥이에요. 우리의 주식인 밥이 왜 해로울까요? 갓 지은 흰쌀밥에 김치 올려서 한 숟가락 크게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리고 숟가락 내려놓으시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흰쌀밥을 먹는 순간부터 맛있게 먹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는 짭짤한 반찬과 국이나 찌개, 생선 반찬도 좋지요. 아마 누구나 생각하는 집밥일 거예요. 그리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빠르게 먹습니다.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 사람 치고 천천히 굽씹으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고 몇 번 안 씻고 넘기죠. 흰쌀밥 자체도 고혈당을 일으키는 탄수화물이고 반찬을 더 먹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찬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맛을 내기 위해 설탕도 들어가는데 음식에 들어간 설탕은 탄수화물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치명적인 과당을 만들어냅니다. 흰쌀밥 먹는 것을 줄이면 과당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너무 맛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끊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것은 생각보다 훨씬 흡수력이 좋아요. 당연하겠죠? 덩어리로 된 것보다는 흡수력도 좋지만 양도 훨씬 많습니다. 밀 한 컵 가지고는 절대 국수 한 그릇도 빵 한 개도 못 만들어요. 밀가루 한 컵 만들려면 10컵은 갈아야 한 컵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짝꿍, 설탕과 소금. 소금은 빵을 만들 때에도 국수를 만들 때에도 꼭 들어갑니다. 과당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과당은 간의 지방으로 가장 빨리 저장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인데 과당이란 음식은 없죠.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과정에서 과당으로 쉽게 변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고 지나친 과당류를 섭취하면 간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카페에 가면 미숫가루로 만든 라떼나 미숫가루 음료, 빙수, 여름에 많이 먹는데요. 미숫가루 한 잔은 엄청난 양의 정제가루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떡도 좋지 않아요. 여기에 설탕까지 가세를 하니 간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 간식입니다. 전 책상 위에 커피와 간식이 항상 있습니다. 간식은 밀가루, 소금, 버터, 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탕이 들어갑니다. 혹시 빵이나 쿠키 만들어 보셨나요? 상당한 양의 버터와 설탕은 거의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홈베이킹을 해본 사람은 빵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전 잘만 먹습니다. 빨리 저와 함께 끊어보시죠. 하지만 사실 자신은 없어요. 이 밖에 지방 함유량이 많은 육류, 음주 등이 있습니다. 술이 왜 맨 마지막이지 하시겠지만 술은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이라 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죠. 우리가 평소에 밥에 삼겹살에 시원한 탄산에 또는 빵이나 쿠키, 커피 등을 낮 동안 너무 섭취를 합니다. 술은 나쁜 거 확실히 알고 금주다 뭐다 해서 한참을 약속 안 잡고 끊어보는 노력도 하는데 말이죠. 평상시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을 안 갖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식습관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계속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음식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설탕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설탕, 당장 치워야겠지요? 그리고 면류, 빵, 케이크, 커피 끊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피부 혈색부터 달라지고 손톱, 발톱에 윤기가 돕니다. 다음은 간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걸 쫓다 보니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아주 맵게, 짜게, 달게, 단짠, 너무 맛있지만 입맛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사과예요. 성인 주먹 크기의 사과 한 알에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간의 담즙 생산을 자극하여 해독을 도와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펙틴은 방사능 물질을 배출할 정도로 해독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는 가육보다 껍질에 이러한 성분이 많으니 유기농 사과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좋아요. 무슨 음식이든 좋다고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고 분해도 다 못합니다. 하루 한 알이 적당해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간에 끼어있는 지방들을 분해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레몬인데요. 레몬의 비타민C가 유해산소로부터 간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지용성 독소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독소로 분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서 간이 안 좋을 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그냥 씹어서 먹지는 않죠. 슬라이스해서 생수에 넣어 물처럼 마시는 게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귤이나 오렌지도 좋아요. 하루에 1개,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 밖에 녹두, 헛개차 등도 있는데 약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으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간에 무리가 가는 백미, 밀가루, 설탕, 육류, 술은 줄이거나 안 먹는 게 좋고 사과, 아보카도, 레몬, 녹두, 헛개차 같은 것은 자주 먹으면서 간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까지 무료입니다. 건강하세요.